자, 교재에는 111페이지 1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올해 승지 문제죠.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자,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할 의사를 갖고 여러 날에 걸쳐서 무면허 운전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죄가 되죠? 자, 무면허 운전죄는 행위 표준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전한 날마다 하나씩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운전했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합범이 됩니다. X. 자, 2번 가보죠. 강도가 재범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강도죄가 되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데 상상적 경합이 됩니까?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죠. X. 그래서 준강도 안 됩니다.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이기 때문에 강도는 주체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준강도가 안 됩니다. 그냥 단순 강도입니다. 강도가 먼저 있죠. 그 다음에 경찰관의 폭행을 가한 것은 그 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두 개라서 경합범이 됩니다. 자, 3번.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각각 폭행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자, 포괄일죄가 됩니까? 자,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의 개수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두 명의 경찰관이기 때문에 공직방은 두 개가 됩니다. 그렇죠? 두 개가 된다. 근데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관념상 행위가 한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죄가 두 개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되어버리죠. 포괄일죄 X. 그래서 상경으로 해야 됩니다. 자, 웨크는 실경으로 해야 되고요. 자, 4번 가볼게요. 자, 주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케 하였다. 자, 그랬을 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가법도 돼요. 근데 이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은 보호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실경이 되는 것이 맞죠? 죄가 각각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이 특가법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각각 되는 것이고 행위가 각각 있죠. 주치 상태가 먼저 있고요. 주치 상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상이 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각각 있어요. 실경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법적 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그쵸?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맞아요? 일반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 요건을 충족합니까?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충족이 안 돼요. X. 자,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 요건을 충족하죠. 그쵸? 못한다. X. 틀렸습니다. 자, 2번. 형법상의 명예전죄와 공선법상의 후보자 비방죄는 법적 경합관계에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X. 이건 행정법규죠. 형법과 행정법규는 특별관계인 법적 경합관계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자 비방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모두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상경 처리가 되는 거죠. 자, 3번 가봅니다. 자, 작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자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작물죄가 되지 않고 이는 불가불적 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위에서 풀었죠? 자, 맨 위에서 여기 3번, 1번에 3번입니다. 자,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가하였다. 그쵸? 그쵸? 포괄에서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경처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회관념상 행위가 한 개로 봐요. 한 개인데 죄가 두 개니까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자, 문제 3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절조범위로부터 작물보관 의뢰를 받았죠. 그래서 그 점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 보관은 뭐죠? 보관죄가 됩니다. 작물보관죄. 자, 이때 임의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임의 처분이 횡령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횡령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해법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불적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갑이 을과 공동으로 불합받은 부동산을 을에게 자의로 매도했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매도했다. 이게 뭐죠? 횡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갑이 을과 공동으로 불합받은 부동산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자기 멋대로 매도했다. 뭐 횡령이라면 횡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배임이라면 배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봤네요. 자, 일단 배임으로 적어볼게요. 자, 배임해가 처벌되었다. 이때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닌 채 다시 병에 대한 재매도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쵸?
병에게 해준 것을 다시 병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해 법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피해가 없어요. 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은 새로운 피해 발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때 그 병에 대한 제 매도행위 뭐가 된다? 불가불적 사유가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가보죠. 3번 가보죠. 횡령교사 했으니까 교사죄가 되죠. 그때 그 물건을 취득했다고 하면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한 후 교사회가 먼저 있고 취득이 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위 됩니다. 그렇죠? 4번. 자,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죠. 그럼 횡령죄 되죠. 그렇죠? 일단 끊고요. 그 후에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그렇죠? 앞에도 근저당권, 뒤에도 근저당권 해줬을 때 이는 새로운 비백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가 된다. 맞죠? 맞아요. 경합범이 돼요. 경합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그쵸? 여기 12년도 기출이죠? 12년도 기출 같은 경우에는 4번이었어요. 4번이었는데 이 4번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2년도 기출된 이후에 이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4번이었지만 판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맞는 지문이라서 답이 없어요. 자, 됐습니다. 해설 참조하시고요. 자, 문제 4번 가볼게요. 자, 불사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그랬습니다. 그래 이거라니까요. 자, 3번의 4번 문제가 4번의 이 기억법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가압으로 근저권 설정되겠다. 이게 뭐죠? 여기가 횡령죄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말소 등기를 신청과 동시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과 동시에 갑 명의의 근저당권의 말정 등기와 을 명의 이전 등기가 순차례 경료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도 뭐가 됩니까? 횡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횡령 플러스 횡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위 되는 거예요. 불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X. 자, 2번 풀었죠? 보관받아 있으면 보관죄가 되고 이무처벌하면 여기 뭐가 됩니까? 불사가 됩니다. 불사. 그래서 불사가 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횡령죄, 보관죄 하나만 됩니다. 2번이 니은이 동그라미고. 자, 일단 잠깐 건너뛸게요. 자, 4번부터 볼게요. 교사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취득했으니까 경합범위 돼버립니다. 그래서 횡령 교사 플러스 작물 취득 경합범위 된다고요. 그래서 X 틀렸죠? 불사가 안 됩니다. 자, 약소금을 할인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서 약소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무슨 죄? 사기죄가 됩니다. 자, 이때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했다는 거죠. 새로운 법익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땡땡 불사가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자, 요 디귿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의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쵸? 속였죠? 속여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속이고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하여 약정하여 금을 편지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죄?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 자, 그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배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과거에는 된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된다고 했는데 이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기만 돼요. 사기만. 사기죄만 돼요. 불사 돼요? 불사 자체가 안 돼요.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배임죄 취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불사도 안 돼요. 그래서 사기죄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사가 안 됩니다. 판례가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판례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사기 플러스 배임이 된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배임죄가 애당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기죄만 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에는 변함이 없죠. 불사가 해당되는 것은 할 때 해당되지 않는 거 맞아요. 해당되지 않는 거 맞는데 바뀐 것은 예전에는 사기 플러스 배임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기만 됩니다. 그래서 답은 해당되는 것은 니은하고 미음이죠. 답은 1번인데요. 1번인데 여기서 해설이 잘못됐어요. 해설 한번 가볼게요.
자, 해설은 391페이지 가보세요. 391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여기 4번이죠. 4번. 4번에서 요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x는 맞는데 경합범위 된다고 했죠? 경합범위 된다는 것을 지우세요. 지우세요. 판례 변경.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392페이지예요. 그래서 페이지 392페이지 참조라고 하시면 돼요. 다 바꿔놨는데 제가 요거를 미처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답은 맞아요. 답은 맞아요. 답은 맞아요. 1번이 맞는데 이 해설이 바뀌었어요. 해설이 이걸 지우시고 392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392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겁니다. 그쵸? 이게 과거의 판례인데요. 과거의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별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기죄하고 배임죄에 각각 성립하고 경합범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올라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사기죄만 되고 배임죄에는 되지가 않는다. 불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죠. 자기의 의무라는 거죠. 타인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의미이기 때문에 따라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는 않는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뭐뭐 등을 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될 여지는 없다 그랬어요. 이 판례 잘 나옵니다. 이 판례를 좀 알아두세요. 이 판례를 체크하시고 이 판례를 꼭 좀 알아두시고요. 밑에 판례 폐기된 것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여전히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됐어요? 됐고 다시 교재를 와보세요. 그래서 요 판례입니다. 요거 디귿번을 좀 봐두세요. 자, 됐죠? 자, 문제 5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편취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사기죄가 되죠? 자, 그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배임죄가 안 된다고요. 배임죄가 안 된다고요. 요때 배임죄는 사기죄의 불사가 된다. 불사가 안 된다니까. 배임죄도 안 되고 불사 자체가 안 돼요. 사기죄만 돼버려요. 그래서 가로 열고 사기죄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해설은 맞아요. 일단 틀렸고요. 자, 2번 볼게요. 절도했으면 절도죄가 되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했으면 부정 사용죄가 돼버리죠. 경합범위 돼버립니다. 실체적 경합. 불사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X. 자, 절취했으니까 절도죄가 될 것이고요. 자, 이를 통해서 예금 인출했죠. 무슨 죄가 됩니까? 절취한 통장과 인장을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고요. 그럼 별도로 사기죄가 되죠? 그쵸? 안 된다. X. 경합범위 됩니다. 그쵸? 이것도 실경이 있다는 거죠. 자, 4번 절취했으니까 절도죄가 될 것이고 상품을 구입했으면 뭐가 됩니까? 신용카드 부정죄가 되죠. 절취한 카드를 갖고 상품을 구입했으면 신용카드 부용 사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범위 됩니다. 절도죄 하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하나, 실제 경합.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갑니다. 포괄일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했어요. 자, 압수당했으면 일단 여기서 죄가 끝날 텐데요. 그 이후에 다시 장비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고의가 갱신이 있다. 갱신. 고의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별도 행위로 봐요. 그래서 경합범위 돼버려요. 실체적 경합. 됐죠? 그러니까 압수 시점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앞에 죄 따로 뒤에 죄 따로 경합범위 됩니다. 자, 2번 하나의 사건이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에 포괄일제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한계 개망이니까 상상 경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보시면 자, 1년 동안에 12회에 걸쳐서 합계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뇌물죄가 되죠. 뇌물죄. 수뢰죄의 포괄일제. 포괄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니은 리을이죠. 3번입니다. 자, 7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보시면 풀었죠? 무면허 운전행위는 행위 표준설이기 때문에 운전한 날마다 일제가 됩니다. 운전한 날마다
일죄가 된다고요. 땡땡 행위 표준설. 그쵸? 포괄죄 돼야 안 돼요? 포괄죄 안 돼요. 그래서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A 명의를 도용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그랬어요. 자, 무슨 죄가 되나요? 자, A 명을 도용했으니까 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죠? 문서 위조죄. 문서 위조죄. 자, 이를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다음에 우편 송달했죠? 무슨 죄?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그쵸? 뭐뭐한 후에 했기 때문에 후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죄 따로 뒤에 죄 따로 실체 경합됩니다. 자, 3번. 뭐뭐가 될 수 있다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일 시비에 걸쳐서 돈을 줬다는 합계 얼마를 줬다는 거죠? 포괄죄 맞죠? 3번입니다. 자, 4번. 자,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하였고, 자, 반제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1년 9개월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1년 9개월 이후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앞에 째 따로 뒤에 째 따로 그래서 경합범위 됩니다. 실제적 경합. 그래서 지금 포괄죄가 되는 것은 적절한 것은 그랬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